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템업의 한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도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좀 추적해서 수급을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제가 이 에스코넥을 사우디 이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우디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코넥이 그 휴대폰 부품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그 치우쳐져 있잖아요. 아마 91%가 좀 넘을 텐데 얘네가 메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메인으로 가면은 주가가 이꼴 납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한 게 다 그쪽 부분에서 이제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업 다각화죠. 이 매출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장점은 이제 뭐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고, 이후에 그 외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을 얼마나 확장을 하고 현재 시대에서 이끌어갈 만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에스코넥은 뭐 여러 개로 엮여 있어요. 뭐 탄소 저감 장치로 인해서 수소차에도 뭐 엮여 있고 2차 전지 뭐 부품도 있고, 그리고 1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사우디랑 그게 있잖아요.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엮여가면서 이제 이 에스코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 확정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명확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 뭐 한다더라, 뭐에 엮였다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단타 대응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확정적인 뭔가가 나와야 돼요. 뭐 계약 체결이라도 수주라던가 뭐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 이 에스코넥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이 재무제표예요. 그쵸? 재무제표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지 가치 투자를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투기 물량이랑 뭐 차트쟁이들이 차트 보고 단타 진입하는 거랑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장에서 부각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관심도를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확실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사우디예요. 그쵸? 당장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우디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뭐 네옴시티라던가 이런 것도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우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에스콘에 검색하면요, 자, 뭐라고 기사가 나오느냐, 에스콘의 주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그냥 수소차로 묶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시장에서 이렇게 몰아가면은 에스코넥 잡주됩니다. 이게 사우디로 가닥을 잡고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후속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사우디는커녕 뭐 갑자기 수소차가 튀어나왔죠. 얘네 수소차 지금 뭐 별거 없어요. 수소차 테마도 지금 이슈가 별로 없고, 얘네 수소차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거 기사 보면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수소차 관련주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사 쓴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론몰이가 돼야지 더 이제 수급도 땡겨올 수 있고, 이런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해서 주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오면은 에스콘에 그냥 잡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다시 주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이 사우디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이 구간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고 물량을 소화해 나아가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라서 이 구간 물량 소화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사우디 이슈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고, 생산 부지를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가 빠르게 나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기다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걸 기다리는데, 그런 이슈들이 이제 지연이 된다라던가 이런 이슈가 오히려 나와버리면은 주가는 다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럼 얼마까지 눌릴까요?
주가가 여태까지 눌렸던 가격대까지 내려가겠죠. 1,400원까지도 주가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사우디가 지금은 맞습니다. 10월 달에는 사우디 이슈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에스코넥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저항대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 나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까지 이 사우디 이슈들과 그리고 9월 달부터 지금 나왔죠. 그 이슈로 이제 주가 상승이 다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10월 달에 일정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급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한국 IMC 물량은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 JP모건이 최근까지 계속 매수세를 넣다가 오늘 매도 물량이 일정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다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에 매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77만 주를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털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JP모건 관련해서 물량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매도 물량 찍혀 있는 게 28만 주인데 집계 물량이 지금 5위가 35만 주이기 때문에 35만 주, 최소 35만 주까지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일단은 감안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계된 걸로 봐서는 17만 5천 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매수에 집계되지 않은 외국인 물량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매수와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주가 방어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다시 양전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캔들이 지금 딱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 캔들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약간 기다리는 게 오늘 옵션 만기일에, 그리고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외국인 물량,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그 아침 시황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가면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좀 좋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해요.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25,000원 구간 이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이 앞에 물량들이 없어지거든요. 악성 물량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가 왜 중요하냐. 보통 주식에서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색다른 이슈가 나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뭐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더 성장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만큼 성장 가치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 뭐 그냥 벌던 거 그대로 벌고 있어. 근데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러면 성장성도 없고 미래 성장성도 없고 뭔가 상승 모멘텀도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 종목들은 보통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한 분기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분기 실적이 이제 떨어져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라는 걸 통해서 뭐 수소차 이슈도 있고, 뭐 리비안 이슈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우디를 끌어오면서 지금 언제죠 이때가? 3월부터 주가 상승이 갑자기 강하게 나오고, 이런 색다른 소스들을 뿌려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확실히 잘 될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직 뭐 사우디에서 얼마를 투자한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얘네가 전반적인 사업에 10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최소 몇 천억은 투자를 할 거다라는 포괄적인 이슈들만 있고, 이 에스콘에게 현재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시나리오 정도는 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에 대한 그런 리스크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우디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몇 천억 실제로 투자를 받게 되면은 현재 에스콘에게 시총이 1,500억이니까 이것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시총보다 이 새롭게 발생한 매출액이 높으면은 주가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에 찍히는 그 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일단 선반영이 되잖아요. 이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런 이슈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선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업이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정말 뭐 에코프로, 2차전지 정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 미래 성장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얘네가 밸류가 나중에 얼마라더라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만 이 에스코넥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우디를 통해서 좀 더 뭔가 뭐 폴더블에 제출이 되는 힌지라던가 뭐 IT 부품에 대해서 나오는 매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뭔가 더 확장되는 사업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한다면은 그런 거를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일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에스코넥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사우디 이슈와 그리고 현재 이 에스코넥에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수급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제 에스코넥 급등을 해버리니까 12%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고 뭐 수소차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잖아요 오늘. 근데 그 수급 들어오는 거 뭐예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키움증권에서 23만 주, 미래에셋에서 24만 주. 결국에는 개인이 오늘 매수 찍힌다는 거예요. 개인 매수 찍히고 외국인은 어떻게 됐어요? 매도 찍히는 거죠. 이 단기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외국인 매도 찍히고 개인 매수 찍히고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같이 이제 매수 찍히는 날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크게 넣고 있는데 지금 둘이 합하면은 거의 약 50만 주가 넘잖아요. 대략 50만 주인데 50만 주가 들어왔으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 영향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그쵸? 신한투자도 매도하고 있고 KB증권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5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4%에서 5% 정도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느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냐에 따라 주가 방향성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물량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막으면서 단기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왔을 때 그 수급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전략들도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현재 세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이랑 패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나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고 지금 최근에 JP모건이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투자 전략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선들과 그런 수급들, 차트 흐름들, 이슈들을 포함을 해서 투자 전략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10%였다면은 그런 10%를 30%, 50%, 60%, 70%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과반수의 확률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서 예스콘의 수익 볼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제가 그 주가가 조정이 되는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수가 다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사우디 이슈가 안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한 방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방향이 아니라 양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보지 못할 확률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든 투자 전략을 세워둬야 합니다. 왜냐면 빠져나갈 군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새롭게 진입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슈들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밀릴 수가 있다? 1,400원 구간까지 쭉 밀릴 수가 있다. 왜냐? 얘네들은 충분히 외국인 애들이 물량이 고가에서 차익 신호를 진행하면은 충분히 1,400원까지도 밀라면 밀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아예 없애버리고 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한다면은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적은 손실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코넥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